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6월 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정말 최근만 보면 시장이 1%씩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만큼 부담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어쨌든 그래도 코스피는 오늘 1.5% 상승과 함께 2855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상승과 함께 764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 등등 다양한 업종들의 좋은 흐름이 있었고, 반대로 방산이라든지 2차전지, 조선주들 이쪽은 조금은 약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로봇 관련주 이쪽이 조금 빠졌었고, 그 외에는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9,400억의 순매수와 함께 3일 동안에 무려 3조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국내 시장을 매수한다는 뜻이 될 수가 있고, 그럼 국내 시장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업종들을 매수할지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조를 해보시고요. 또 오늘은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1,500억 정도? 그 정도면 코스닥의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장중한 때 6만원을 돌파하긴 했지만 종가는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3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오랜만에 또 대량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조금 비슷했습니다. 외국인만 나흘로 약 1,000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자, 그리고 오랜만에 카카오 그룹주가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가장 먼저 상한가를 갔었던 카카오페이, 이 종목은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 사실 오늘을 제외한다고 해도 그 전부터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만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해도 재료와는 별개로 조금은 선제적인 매수가 가능했을 수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는 꾸준히 한번 수급을 체크해 보세요. 자,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5만원을 돌파했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직전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기관이 주도했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기관은 카카오, 알테오젠, 하이브, 에이빌바이오, BGF 리테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1.2% 상승이 났습니다. 그래서 19,50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미증시는 올 초 고점 있잖아요. 나스닥은 거의 2만 포인트 정도 되는데 한 번쯤은 터치를 할 것 같죠? 개인적으로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크게 빠졌지만 또 크게 올렸다는 것은 지금 위치에서는 한 번쯤은 터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2만 포인트를 터치한다면 나스닥은 한 2.6%? 그 정도의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는 코스피 코스닥도 크게 변동이 생길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비슷한 폭의 상승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비슷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도체는 0.5% 올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자, 일본 증시도 1%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0.5%, 또 중국 증시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히 대선 이후의 정책 기대감,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글로벌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선 이후에 기대감이 있었다고 해도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코스피가 단기간에 2,800포인트를 돌파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앞선 흐름에는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도 굉장히 좋죠. 또 미국 증시 마찬가지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기 때문에 지금의 코스피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일으켰다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약 2주 만에 지금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현재 RSI 지표를 보면 78.99포인트, 거의 80포인트를 육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것이 시장의 과열을 한번 경계해보자는 말씀드렸었고, 그럼에도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과열 지표를 이겨내면서 시장의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열의 상단이 어디쯤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일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2, 3일 정도 더 뻗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대기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과열 지표에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은 반드시 조정이 들어온다. 그것만큼은 팩트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의 5년간의 차트 흐름을 보면 자, 이 구간을 볼게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RSI 지표가 8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던 사례 지난 6년 동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이후였었죠. 이 구간들. 자, 이때는 아시겠지만 두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제로금리,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에 많은 유동성이 풀렸었죠. 그런데 지금 국내 증시를 본다면 물론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긴 하고 있지만 지난 코로나 당시처럼 제로금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풀린다는 것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RSI 지표가 80포인트까지 올랐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한 차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쩌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내일 새벽이라든지 이번 주 목요일쯤에 그 두 가지를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요. 또 내일 새벽에는 미중과의 무역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9일이고요. 국내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에요. 때문에 미중과의 어떤 회담이 조금은 틀어지는 변수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쯤은 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한 번쯤은 시장에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 부분 꼭 살펴보시고요. 또 목요일은 국내 시장의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것도 계속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연준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 또 금리를 1% 내리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말 했었거든요. 한국은행은 정부에서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해도 연준에서는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도 연준의 금리 정책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의 압박대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 시장도 금통위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짧은 기간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지난 2020년에서 21년 당시처럼 그런 불장이 한 번 더 다시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코스피 지수를 보여드렸었죠. 그때 지난 20년하고 21년 이때 RSI 지표가 8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과열권에서 계속 움직였던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금리였었고 또 두 번째는 시장에서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자산들이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도 트럼프 압박대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한국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궤적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금리 인하도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고 또 정부에서 30조 이상의 추경을 편성한다고 했었죠. 그 두 가지가 모두 합쳐진다면 생각보다 조정은 깊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차례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쩌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 변수까지 더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과매수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해도 저는 시장 중심 업종, 그 업종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너무 크게 걱정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든지 또는 최근 구간에서 지수 자체는 고점이죠. 하지만 내가 가진 개별 종목들, 그 종목들은 점점 바닥에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든지 또는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준다면 분명히 일정인 조정이 있을 수 있어도 추세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계속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오랜만에 카카오 그룹주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업종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실리고 있고요. 반대로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면 원전 관련주라든지 조선, 방산, 2차전지 이런 업종들이 상위권에 접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매매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서 지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하고 또는 순매도 상위 종목 이 종목들은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지수가 조금은 조정이 나온다면 오늘 조금은 빠지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업종들 있죠. 원전, 방산, 조선 반대로 그런 업종들이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업종이 빠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다면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떤 업종이 강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카카오 그룹주예요. 자, 카카오 그룹주는 지난 2021년 이후로 거의 4년 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승을 보면서 어쩌면 4년 만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대통령 정책실장 중에 한 명으로서 지금 이분이 선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가상자산 전문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국내도 시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그 입장 속에서 이분이 정책실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도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상자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갔고, 그런데 실제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된다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페이 그리고 토스와 같은 플랫폼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핀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선점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선 기업이 카카오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갔었죠. 개인적으로 상한가가 이번에 처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주봉상위 차트를 보면 자, 항상 하락하는 종목이 있다면 저점을 계속 낮춰가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면 고점을 계속 높여갑니다. 그런데 하락하는 종목이 움직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바로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계속 저점이 낮아졌고 또 고점도 계속 내려갔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도 높아졌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제는 주목해볼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라든지 또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까지 한번 오랜만에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라면 반드시 수급에 대해서 기관이 되었던 외국인이 되었던 또는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오던 그 수급이 반드시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개인들의 수급에 의한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또 중반쯤에 말씀드렸었던 코스피의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날씨가 정말 많이 무더워졌는데 모두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